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분들 여사친한테 와이프보다 너가 더 이쁘다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나요? 남편 대학 때부터 친한 여사친이고 학교에 적응 못해서 힘들어할 때 도와준 친구라서 지금까지도 13년 동안 친하고 늘 고마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사친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대학 때 절친 그룹이 여자 1, 남자 1, 저 이렇게 늘 셋이 다녔는데 이 남사친이 재수해서 들어온 데다 적응 못해 군대까지 다녀왔으니 더 적응이 힘들어져서 거의 자퇴하려는 걸. 저랑 제 여자 절친이랑 어쩌다 어울리다 보니 너무 수다가 잘 맞고 웃겨서 친해지게 된 거거든요. 셋 다 결혼한 지금도 늘 걱정하고 챙겨주며 잘 지내는데 특히 그 남사친이 항상 저랑 다른 여자친구한테 고맙다, 자기 삐뚤어져서 대학 졸업도 못할 뻔했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시키고 공부해서 졸업하도록 잡아준 은인이다. 늘 그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서로 남녀 간의 감정 하나도 없었고요. 결혼해서 배우자도 서로 소개시켜주고 과하지 않게 연락하고 지냈어요. 서로 그래서 이 여사친이랑 제 남편도 비슷한 관계겠거니 생각했죠. 특히 제 남편은 원래도 인간관계가 소규모고 자기한테 실수한 사람들을 단번에 잘라내는 스타일이라 남은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라도 있어야 한 번씩 즐겁게 이야기하고 속사정 수다 떨 사람이라도 있지 싶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어요. 워낙 평소에 집, 회사만 반복하고 스트레스 풀 취미도 없고 과묵한 데다 성격 자체가 화가 나도 속에 가만히 담아둬서 병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마라탕인데 제가 속이 안 받아서 마라를 전혀 못 먹어요. 이 여사친도 마라를 좋아하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라콜 하면 같이 약속 정해 먹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일은 아니고 서로 생일쯤 생일 식사하고 선물 챙겨주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여사친은 남친이 있다 없다 하다가 요새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친구도 없고 별 이야기도 없어서 남편 카톡을 안 보는데 어쩌다 보게 되었어요. 정확한 말투는 아니지만 대충 기억나는 대로 이 여사친과 대화를 적을게요. 첫 번째 대화는 여사친이 나 요새 힙합 댄스 배우러 다니는데 혼자 다니니 심심해 미치겠어. 가기도 싫고. 남편은 와 젊게 사네. 여자가 너네 회사 근처인데 너는 배워볼 생각 없냐? 라기에 남편이 야, 이 나이에 무슨 댄스야. 여자는 그치? 근데 이거 은근히 운동되고 스트레스 많이 풀려. 근데 완전 어린애들밖에 없어서 좀 민망해. 너도 등록해라. 남편은 나는 요새 목이랑 허리 많이 아파. 안 돼.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넌 몰라 얼마나 쪽팔린지. 내가 어제는 심지어 어려 보이려고 양갈래머리 묶어갔다니까. 여기서 남편 대답이 넌 양갈래머리도 예쁠 것 같은데? 옆에 다른 어린애들이 다 자기 또래인 줄 알걸 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야 무슨 다 티나지. 너 와이프분은 댄스에 관심 없어? 같이 다니자 할까? 이 얘기 듣고 남편은 다른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4살이 많은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입안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아니게 될 텐데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여자가 우리 얼마나 오래 못 봤냐. 나 그동안 마라탕 못 먹어서 먹고 싶어 미치는 줄. 아마 코로나로 그 가게가 문을 잠시 닫았던지 그랬나 봐요. 남편은 헐, 그동안 마라탕 한 번도 못 먹었어? 라고 묻고 여자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남편이 야, 거기 포장도 되는데 나한테 말하지. 먹고 싶다 했으면 내가 포장해서 갖다 줬을 텐데. 여자는 아, 그래? 몰랐네. 라고 했고 남편이 내가 이래도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나 같은 친구가 어딨냐? 추가로 첫 번째 대화에서 여사친이 댄스 같이 다니자고 자기 혼자 다니기 외롭다고 또 조르고 나서 남편이 거절하니까 여사친이
친구 다 소용없다. 넌 나쁜 친구다. 하고 투정 부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세 번째 대화는 남편이 먼저 카톡해서 야, 뭐하냐? 안 바쁘면 점심 먹고 사무실 근처에서 커피 한 잔 때릴까? 라고 했고 여자는 왜? 오늘은 안 바빠. 뭐 스트레스 받아? 남편이 일이 이러저러 해서 짜증나 미치겠어. 남편이랑 여사친이랑 동종업계 같은 직업으로 일해서 그들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봅니다. 여자가 헐, 우리 회사는 이번에 엄청 실적 잘 나왔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 남편이 몰라. 나 잘리거나 회사 망하면 너네 회사에 나 추천해줘. 자리 없냐? 여자가 자리 나면 당연히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지. 근데 자리 없어. 남편이 그냥 일 때려치고 주식이나 하고 살고 싶다. 여기서 둘의 대화가 과간인데요. 여자가 말하길 그러고 와이프가 이혼하자 하겠지.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그치? 이혼 각. 여자는 바로 이혼. 여기서 남편은 그럼 이혼해 젠장. 그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대충 설명드리자면 제가 거의 결혼 비용 부담하고 집 가져왔는데 신혼 초기에 남편이 돈이 없었던 이유가 주식에서 몇 억을 날려서 그런 걸 알게 된 후 너 도박병 있냐고 제가 엄청 독한 말 퍼부으면서 이혼하자 그래서 거의 이혼까지 갔다가 남편이 싹싹 빌고 저한테 통장 맡겨서 제가 경제권 쥐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괴로워서 여사친한테 말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대화입니다. 여자가 나 방금 무슨 물에서 너네 부부 봤다. 주말에 잘 돌아다니네. 남편이 진짜? 왜 아는 척 안 했어? 인사하지. 여자는 야, 아는 척은 무슨 됐다. 그리고 너네가 너무 급하게 막 횡단보도 건너고 있더라. 남편이 하긴 네가 인사했으면 우리 와이프가 너보고 너무 예뻐서 질투했을지도 몰라. 여자가 그치. 너 근데 왜 그렇게 옆에서 손도 안 잡아주고 와이프 앞에서 먼저 걷냐? 다정하지도 않게. 남편이 야, 말도 마. 와이프가 사고 싶은 그릇장이 있는데 그 가게가 일찍 문 닫는다 해서 미친 듯이 가고 있었어. 진짜 내가 신혼집 입주해서 주방 정리하다 우울증 걸릴 뻔했다.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여자는 얼마나 많은데? 라고 물었고 남편이 너는 1인 가구가 사는데 그릇 세트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둘이 살면 세트로 2인분? 아니다. 친구 초대할 때 감안해서 밥그릇, 국그릇 4인분 세트? 라고 답했고 남편은 우리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모은 그릇만 50개가 넘어.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진짜? 와, 왜 그런 거야 대체? 남편은 몰라, 미쳤어. 여자는 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편이 진지하게 정신상담 받아봐야 할 듯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걸 읽고 너무 기분이 상한데 미묘하게 말하기는 치사한 그런 선을 넘고 있진 않아서요. 다른 분들은 이 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남편과 제 연봉은 비슷해요. 평소에 남편은 정말 저한테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 평생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정말 오랫동안 쫓아다닌 끝에 사귀고 결혼했어요. 보통 싸우면 제가 다다닥 뭐라 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그냥 조용히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바람 쐬고 걷다 와서 무조건 미안하다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말빨도 딸리고 부정적인 상황 자체를 못 견뎌 하다 보니 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성별 상관없이 와이프 아닌 친구랑 속 터놓고 이 정도 스트레스 풀고 말도 못하고 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굳이 여성 성별인 친구한테 너 예쁘다 와이프가 질투할걸 이런 TMI까지 말하며 저 관계를 이어갈 정도인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댓글들 읽어보니 제가 화난 포인트를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동시에 제가 왜 말하기 애매하다 하는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제가 카톡은 어쩌다가라도 안 봤어야 하는 건데 이미 봐버린 이상 마음 상한 걸 털어내기가 힘드네요.
사실 완전 신혼 초에도 제가 남편 카톡 보고 싸운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남편이 카톡 보지 말라 그랬는데 컴퓨터 켜놓고 카톡창 띄워놓고 나갔을 때 제가 컴퓨터 쓸 일이 있었고 궁금증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여사친 문제는 아니었는데 상황이 남편이랑 여행 가서 하루 저녁을 각자 따로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정이었는데 제 약속이 끝나니까 남편이 자기 친구 부부 사는 아파트에서 놀고 있다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밤 11시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맥주도 한잔해서 피곤해서 호텔 가서 자고 싶었고 처음 보는 남의 집에 밤 늦은 시간에 빈손으로 가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솔직히 그 집이 남편 회사 동기이고 고연봉 직장 생활 오래 해서 모은 돈으로 집 산 건데 남편은 똑같은 연봉에 직장 생활 했었는데 저랑 결혼할 때 빈털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둔 아파트에 몸만 들어왔어요. 전 재산 주식으로 돈 날린 걸로 사내 만에 하다가 그래 덥고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간 여행에서 눈치 없이 자기 동기가 돈 모아 산 집 야경 끝내주고 엄청 고급 아파트라고 자기야 얼른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서 좀 빈정상한 것도 있었어요. 아마 남편도 느꼈겠죠. 결국 남편 체면상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나중에 친구 부부한테 카톡을 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더 오래 같이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네 고급 신축 아파트 사는 게 너무 질투나서 오기 싫었던 듯. 다음에 넷이 어디 다른 데서 만나자. 이거 보고 대판 부부싸움 했어요. 대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뭘로 만든 거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농담한 거래요. 친구 부부도 크게 생각 안 할 거라네요. 근데 저것도 제가 다 카톡을 봐서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하니 이번에도 제가 서운하다 하면 똑같이 진행되겠죠. 일단 안 본다 하고 카톡을 본 제 잘못도 커요. 어차피 똑같은 패턴으로 싸우게 될 거면 제가 예민하고 질투하는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아서 그냥 몇몇 분들 말씀대로 대놓고 말은 안 하려고요. 근데 이미 남편이 싸한 기운 느끼고 알아서 기고 있긴 해요. 그리고 남편이 댄스 거절한 걸로 충분히 벽치고 있다고도 하셨는데 남편 성격상 저런 걸 제가 배우자고 했어도 절대 배울 사람이 아니에요. 내성적인 데다가 엄청 자아가 강해서 남한테 돈 내고 강습받는 거 질색하는 성격이라. 지난 몇 년간 골프, 테니스, 헬스 등 부부가 같이 하는 운동 좀 같이 배워보자고 엄청 부탁했는데도 단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요. 그나마 저 여사친한테는 허리가 아파서 안 배운다 등 둘러둘러 잘 말한 거고 저한테는 대놓고 그런 거 돈 내고 배우는 거 질색이라고 정색해요. 그러니까 댄스 배우는 거 거절했다고 해서 그게 여사친한테 벽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놀란 부분은 나한테 말하지 마라탕 포장해서 갖다 줬을 텐데 이거였어요. 물론 저한테도 뭐 먹고 싶다 말만 하면 바로 가게 가서 포장해서 갖다 주는 자상한 성격이긴 한데 전 제가 와이프라 그런 줄 알았고 여사친한테도 저러는지 몰랐거든요. 물론 내가 있을 텐데 한 거지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요. 그거 외에 여사친이랑 사이에서 쎄한 기분은 없는데 또 어떤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생일 저녁 먹고 선물 챙기는 건 좀 과한 것 같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여사친이 매년 한 끼에 2, 30만 원씩 하는 코스 요리를 남편 생일 때 사주고 있었더라고요. 받은 게 있다 보니 남편도 비슷한 금액대에서 여사친 생일쯤 저녁 식사 사주고요. 막상 우리 부부 생일에는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까지 비싼데 가지 말자고 그래요. 남편은 여사친이 데려갔던 곳 좋더라고. 네 생일에 거기 예약하자. 그러는데 제 눈에는 통장에 현금도 없으면서 카드로 한 끼에 두 사람 60만 원씩 긁는 게 미친 것 같아서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싸봤자 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곳에 가서 먹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니 그 여사친은 생일 때마다 비싸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남의 남편 데리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기분 한껏 느꼈겠네요. 남편은 본인이 친구가 없다고 늘 장난처럼 징징거려요. 따지고 보면 제가 친구를 없앤 것도 아닌데 말이죠. 본인 성격이 자아 강하고 사람 칼같이 잘라내서 그런 거죠. 결혼하고 항상 저한테만 시간 쏟고 저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그럼 저는 왠지 죄책감 느껴서 그 여사친이랑 만난다고 하면 잘 놀고 오라고 보내주고 그렇게 비싼 생일밥을 먹냐고 놀라면서도 그 친구가 돈을 잘 버니까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남편이 친구들 사이에 기죽이기 싫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선 지켜주면 제가 이럴 일 없을 텐데 혼자 짜증나요. 지금 남편 혼자 영문도 모르고 안방도 못 들어오고 안절부절하며 작은 방에 있는데 솔직히 제가 대인배처럼 털고 갈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세세하게 말해서 찌질해지느니 그냥 선 좀 지키고 살라고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미 아까도 왜 그러냐고 눈치 보면서 집안 청소랑 설거지 다 해놓고 제 옆에 쪼그려 앉길래 왜? 또 와이프 짜증낸다고 미쳤다고 친구들한테 카톡하지 했거든요. 펄쩍 뛰며 그런 적 없다고 나는 친구도 없고 네 얘기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 꾹 다물었거든요. 아마 제가 왜 화났는지 대충 눈치챘을 듯 하네요. 이런 거 진짜 제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미친 듯이 짜증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신랑한테 얘기하다 싸우기를 몇 년째 반복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여기에 적어봅니다. 시어머니가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남편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는 돈이 없다는 걸 일부러 티내고 남들한테는 자존심이 엄청 세세요.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그냥 팩트만 적을게요. 첫 번째, 시어머니 본인 친정이 엄청 잘 산다고 하십니다. 시어머니 오빠분이 무슨 기업을 운영하시는지 다니시는지 아무튼 잘 산다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얘기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 회사에서 100명이 넘는 회사원들이 해외에 일하러 갔는데 단체로 연락이 두절되어서 시어머니 오빠분께서 들어 누우셨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라면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더니 결혼식 날에는 시어머니 오빠분 회사 그 일 때문에 결혼식 참석을 못할 것 같으니 돈만 보낸다고 조카 한 명 시켜 보낸다더니 그 조카가 돈을 들고 튀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멀미가 심하다며 간 적이 없으시거든요. 남편 본인 기억에도 간 적이 없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친정 식구들이 결혼식에 안 올 거니까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남편은 그걸 믿고 인터넷 뒤져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기사 못 나가게 막은 것 같다며 같이 걱정하고 있었네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본인이 팔찌랑 목걸이 해주고 싶다셔서 금은방 가서 사주셨어요. 그러더니 남편한테는 돈 없어서 그거 대출받아서 사준 거라고 얘기하시네요. 제 남편, 엄마가 대출까지 받아서 해줬다고 마음 아파합니다. 제 생각엔 본인 돈이 있으신데 자식들이 모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신 듯 합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시고 보험도 없으시니 대출이 나올 것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대출 받았다는 얘기 들었다. 무리해서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받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실 대출이 아니고 친정오빠한테 얘기해서 받은 돈이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설령 대출을 받았다 한들 선물해주면서 그걸 자식한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세 번째,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어지러워서 병원을 갈 건데 혹시나 크게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친정에 얘기해놨다. 너희 애기 낳고 사느라 힘들까봐 친정에 병원비 해달라고 미리 얘기해놨다 하셨어요. 자식이 힘든 걸 아는데 병원 가기 전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해준 말입니다. 네 번째, 시어머니 음력 생신이 명절이랑 3일 차이 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명절이랑 내 생일 다 챙기려면 너네 힘들 테니 내 생일을 다음 달에 지내자고 하셨어요. 보통은 며칠 차이 안 나니까 밥 한 번만 먹자던지 한 번에 하자고 얘기하지 않나요? 남편은 역시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저한테 얘기했네요. 다섯 번째, 결혼하고 제 친정에서 명절이라고 시어머니께 선물을 보내시면 그걸 받고 나서 그와 비슷한 가격대로 마트 가서 남편 손에 들려보내십니다. 명절마다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항상 선물을 보냈는데 미리 준비하신 적 없습니다. 사과 박스를 보냈더니 사과 박스가 왔던 적도 있었고요. 여섯 번째, 시어머니랑 시아버님 이혼하셨는데 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시아버지가 임신 8개월부터 바람피어서 마음고생하다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이 바람피시고 집 나가서 아버님이 자식들을 키우셨던 겁니다. 이건 말고도 자잘한 거짓말, 본인이 돈 없이 사는 거 티내려는 말 엄청 많아요. 맨날 친정 얘기하시더니 시어머니 오빠분 돌아가셨다는데 가보지도 않고 멀미가 심하셔서 아들 차 아니면 어디 못 가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노인정에서 보내주는 단체 관광버스 타고 관광 다녀오시고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이제는 감도 안 오는데 신랑은 증거 있냐고 우리 엄마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리고 그랬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런 어른한테 어른 대접 못하겠고 제 아이가 그런 거 보고 배울까봐 애 보여드리기도 싫습니다. 출퇴근길에 매일같이 전화하고 어디 아픈 데 없냐며 온갖 효자 노릇은 혼자 다 하니 옆에서 보는 저는 더 화병 날 지경입니다. 제 생각 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의심병인 건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문제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남편한테 꼭 보여줄 겁니다. 추가, 시아버님께 확인하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시아버님께서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선 시한부 판정 받으셨을 때 같이 사시던 분이 마지막으로 애들 엄마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자식 버리고 간 여자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셨다더라고요. 남편 초등학생 때부터 시어머니가 나가 사신 듯해요. 아버님이 자식들 20살쯤 재혼하시면서 제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랑 다시 산 거고요. 남편이 증거 있냐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들만 둘이세요. 남편이 큰아들이고요. 근데 어디에 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어머니한테 딸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니까 저한테 고소를 하니 많이 난리가 났었어요. 알고 보니 딸이 있던 남자랑 살다가 시아버님 만나서 결혼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만 알고 남편은 몰라요. 이미 제가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증거도 없이 자기 엄마 몰아세웠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얘기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죠. 예전에 저랑 남편한테는 이 동네 놀러와서 시아버님 만나 여기까지 시집와서 고생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전부 주변 사람, 남편 친척들 통해 들은 얘기라 사실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죠. 특히나 남편 친척들 얘기는 시댁에서 나온 얘기니 자기 엄마한테 불리하게 말했을 거니까 믿을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 제 입장은요. 예전에 어떻게 사셨든 일단 제쳐두고라도 자식하고 못 산 세월이 더 많으면 지금은 마음으로나마 자식들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식들한테 거짓말해서 자식을 바보 만들고 여우짓으로 본인 돈 없고 불쌍한 척해서 제 남편한테 짐을 지게 하는 모습, 고생하신 아버님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하는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이건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화내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저만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니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두 번째 추가.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네요. 조언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몇몇 분들께서 큰 피해 없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살라는 말도 있고 치부까지 들춰내서 뭐하냐는 말도 있어서 사실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이 잘못된 건 꼭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저런 행동을 하니 별거 아닌 것도 싫어 보이고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문제로 저를 안 좋게 보는 것도 있겠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명절에 부모님들께 돈 드릴 때 제 실수로 시어머니 돈 챙겨드린 봉투에 5만 원 한 장이 빠져서 들어갔나 봐요. 남편이 그걸 알고 저한테 엄청 화냈었거든요. 네가 엄마 싫어해서 일부러 뺀 거 아니냐며.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지갑에서 돈 빼면서 그걸 몰랐을 리 없다. 일부러 뺀 거다. 몰아가는데 본인 엄마 일이라면 매번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얘기를 하니 그게 싸움이 되고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싸우면서 1번 일 얘기하면서 어머니 거짓말 하시는 것 이상하다. 저 얘기 너 회사 사람들한테 했을 거 아니냐. 너 바보 만드는 거 난 싫다 했더니 증거 있냐고 하는데 표정 보니 아, 저 말을 진짜로 믿었구나 했어요. 진짜 시어머니 문제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이상한 건지. 오늘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여기 분들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자 처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 7년차 30 중후반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아이가 있고요. 와이프는 전업주부고 제가 월 실수령으로 400 조금 넘게 받아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집은 서울이지만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그러던 중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해서 구미에 눌러앉은 케이스입니다. 친정은 부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아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저만 이러고 사는 건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라곤 와이프와 회사 사람들밖에 없고요. 결혼 전에는 입사 동기들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술자리도 갔고 심심하지 않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7년 동안 개인적인 술자리, 회사 앞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 2시간 남짓 있다 오는 것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결혼 초에 와이프가 저 혼자만 밖에서 놀고 오는 게 싫다 해서 몇 번 허락해달라는 거 거절당하고부터는 제가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만들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들도 저를 부르지 않게 되었고요. 문제는 1년에 한두 번 서울에 가도 친구들이랑 카페도 못 가게 합니다. 애기 재우고 부모님 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혼자 나간다고 그게 싫답니다. 그래서 몇 되지도 않는 친구들을 결혼하고 나서 만나본 게 3번입니다. 시간은 2시간 이내고요. 개인적으로 서울에 올라가는 건 꿈도 못 꿉니다. 머니까 왕복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정말 회사 집을 7년 동안 하다 보니 생활이 너무 공허하고 가끔은 미칠 것 같습니다. 정작 집사람은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친구도 자주 만나고 오고 한두 달에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저는 용돈이란 개념이 자연스레 사라져버리고 점심시간에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먹는 게 전부입니다. 취미도 없고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몸이 조금 편찮으십니다. 그런데 손녀를 엄청 예뻐하십니다. 하지만 몸이 편찮으셔서 구미까지 내려오시지는 못하시고 명절은 아니고 명절쯤 되어서 서울에 올라가면 딸아이를 보고 그렇게 좋아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뿌듯하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는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아버지 연세도 그렇고 지병도 있으시다 보니 앞으로 생전에 몇 번이나 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처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꼬박 갑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까우니까 그게 당연하다면서요. 장인 장모님께서 딸아이를 예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명절에도 서울은 차가 막힌다며 신혼 때 이후에는 간 적이 없지만 처가는 항상 가서 2, 3일씩 머무르다 옵니다. 외동이라 명절에 저희 부모님 두 분만 계실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집사람한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놈의 맘카페에도 많이 있다는데 자기가 하는 방식이 다들 맞다 한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사 분담. 저는 외벌이 한다는 이유로 퇴근하고 집에서 좀 쉬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은 원래 안 먹고 7시 반에 집에서 나와 저녁까지 먹고 8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와서는 밀린 설거지하고 건조기 돌리고 난 거 정리하고 애기랑 놀아주다 애기 잘 때 같이 잡니다. 그러면 11시입니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게임용 노트북은 3년 정도 묵혀두다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도 평일엔 엄두도 못 내고 주말에도 게임하는 거 보기 싫다고 하지 말래서 그냥 팔았습니다. 제가 불만인 건 와이프의 마음가짐입니다. 육아 가사는 공동이다. 예, 물론 맞지요. 근데 딱 할 일 나눠놓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밀어놓습니다. 솔직히 와이프가 집에서 하는 건 가끔 청소기 한번 돌리고 빨래 돌리는 겁니다. 건조기에서 꺼내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죠. 딸아이 보는 것도 자기가 지금까지 놀아줬으니 퇴근하고는 제가 다 하라고 합니다. 딸아이는 아침 8시 반에 유치원 가서 오후 5시 반에 돌아옵니다. 저도 퇴근하고 힘든데 제가 퇴근하면 자기는 육아 퇴근합니다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쓰다 보니 주저리 길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푸념이라도 적으니 조금은 가벼워지네요. 이제 집이 가까워 갑니다.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저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 추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는 몰랐네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와이프와 얘기를 해보았고 결론은 작은 방으로 쫓겨났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후기도 남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을 천천히 모두 읽어보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및 향후 계획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와이프랑 연애 때 결혼 초에는 당시 분위기가 집안일, 육아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는 추세여서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지만 그냥 약간 유별나긴 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집안일에 대해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니 가끔 회사 사람들의 가정사를 들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한 정도고요. 제가 둔했지요. 두 번째, 약점 잡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지원으로 3억 정도 해왔고 와이프는 혼수로 3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여자 문제도 물론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해보았고 결론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어버버 하다가 쫓겨났지요. 이 글은 따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따로 대출은 없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랍니다. 원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봉은 6,100만 원 정도고 작년 원천징수 기준으로는 8,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부업이나 다른 수입은 전혀 없고요. 결국 좀 전에 회사 계정에 로그인해서 월급 계좌와 상여금, 성과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분리해서 뒤에 것을 제 걸로 바꿔놨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순수하게 월급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따로 모아야겠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이 내용을 모르고요. 서울 본가에 가는 것도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오늘 싸우면서 확실히 얘기했고 가라 가 수준으로 대답을 들었지만 진짜 당장 이번 주에 가려고요.
금요일에 연차 써서 점심 먹고 바로 갈 예정입니다. 아이를 데려가기보단 이번에는 혼자 가서 부모님이랑 외식도 하고 조금 쉴 예정입니다. 집안일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모쪼록 다시 한번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남편이랑 저는 운 좋게 여유로운 시댁 친정이 있어서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희는 경기도에 사는데 얼마 전 시댁에서 도움 주셔서 경기도 내 큰 평수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그때 사실 전 반대했고요. 큰 평수 가면 관리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 뻔하고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인 거 알아서 더 반대했고, 게다가 이사 온 집은 애들 교육, 학원, 병원 등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라이드를 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 반대했지만 아파트가 좋아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남편이 부득불 우겨서 결국 이사를 왔죠. 그전에는 이 집만큼 크진 않았지만 그냥 적당한 평수에 위치가 애들 키우기 좋은 그런 아파트였고요. 근데 딱 제 예상대로 이사 오고 저희 둘째가 엄청 어린데 저는 일을 하고요. 평수는 평수대로 크다 보니 이모님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다들 안 오시려고 하고 엄청 비싸게 부르거나 그럼 일을 관두거나 육아휴직하라고 하실 텐데, 이사 오고 나서 전체적인 생활비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무조건 해야 하고요. 감사하게도 친정이 이런 상황도 다 아시고 여유 있어서 이모님 비용을 조금 보태주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대놓고 친정에서 원래 이모님 비용 대주는 거다 라며 대놓고 요구하셨어요. 물론 시댁에서도 여러모로 애도 가끔 봐주시고 물질적으로 용돈식으로 도움도 주고 계세요. 근데 결국 이모님도 집 평수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 힘드셔서 그만두신다고 했고 새로 이모님을 구해야 하는데 다들 엄청 비싸게 부르시거나 그마저도 애 둘에 개들도 있다 보니 안 오려고 하세요. 제가 그래서 새 이모님 구할 때까지 전 휴가를 내고 알아볼 테니 그 몇 주만 저녁 약속만 좀 미루거나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옆집 일인 양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으나 취소할 수가 없다네요. 전 약속은 물론이고 지금 회사까지 못 갈 판인데 말이죠. 심지어 이모님이 계셔도 집안일이 감당이 안 돼요. 둘째가 너무 어리다 보니 이모님은 둘째에 매여 계셔서 집 청소, 정리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감당이 안 될 지경이고요. 퇴근하면 전 애들 병원, 학원, 라이드하고 오면 숙제 봐주고 저녁하고, 이모님 설거지 동안 애들 놀아주고 그러면 정리, 청소할 시간은 전혀 없어요. 애들 재우면 10시, 11시인데 전 진짜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 매일 반복이고요. 정말 애들 방이라도 좀 치워달라 부탁해도 남편은 옆집 방 치우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치우고 생색내요. 그리고 주말엔 또 골프를 가요. 그래서 주말에 애 둘 보니 당연히 정리, 청소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전 너무너무 힘들고 저희 남편 청소기 한번 돌려본 적 없고 밥솥에 밥하는 것도 모르는데 애들은 잘 봐줘요. 그러니 맨날 본인은 애를 잘 보니 됐다고 하는데 애들은 자기 애들이니 당연히 보는 거고 집안일도 맞벌이면 같이 분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심지어 이모님 비용도 친정과 제가 버는 돈에서 감당해요. 그런데 누가 보면 이모님 비용도 본인이 다 대주는 것처럼 이모님 계셔서 누리는 혜택인 저녁 약속 자주 잡기, 골프 등은 본인이 다 누리고 전 절절맵니다. 남편 친구들은 엄청 가부장적이고 주변에 다 전문직이어서 이모님 비용 대주고 맨날 약속 잡고 골프 가요. 남편은 이모님 비용 안 대주나 친구들 하는 것처럼 약속 잡고 골프 가고 자기 친구들에 비하면 애들을 엄청 잘 봐준다며 늘 자랑스러워해요. 남편 친구들은 지 애들 기저귀조차 못 가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전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싸우기 싫어서 제가 육아건 집안일이건 많이 하고 지냈지만
몇 주 이모님 구하는 동안 회사 휴가도 아닌 친구 약속 좀 캔슬해달라는 것조차 못한다는 남편 말에 정말 이 사람이랑 왜 사나 싶어요. 그렇다고 생활비라도 넉넉히 주면 그걸로라도 위안받지. 돈은 돈대로 벌어와 집안일은 일대로 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애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시키고 키워서 청소기 버튼도 못 누른다고 처음에 자랑하시다가 제가 돌려 말하면서 그거 자랑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이젠 애들이 너무 그런 걸 모른다며 나보고 고생이 많다고 하시지만 되려 본인 아들 고생 안 하는 것 같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신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하소연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출이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할까 했는데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오셔서 애들 다 케어하고 남편은 또 똑같이 약속하고 골프 갈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남편이 정신을 차릴까요? 답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